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네. Baby wait a sec. 손가락 10개를 다 접어도 이유를 다 세지 못할 만큼 Just like you baby 이걸론 부족해. 말해 뭐 이거 아가씨 조물주의 masterpiece 터지마자 난네 말할게. 너 찾아다닌 거래 지구 한 바퀴. 반대로 넌 내가 왜 좋아? 맞으면 혼나? Yeah. 밀리 뭐 밀리 넌 빌리 트릴리언 말해줘 일일이 거쳐만 수백 가지 그 속엔 100만 가지 이유들로 네가 좋아 baby. 해가 두 번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줄래 같이 난 말해주고 싶어.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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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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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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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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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you baby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네. Baby wait a sec. 이틀을 쉬지 않고 말해도 끝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Just like you baby 이걸론 부족해. 너가 얼만큼 줬냐고 이 세상 컬러의 숫자를 매길게. 어려운 수학은 몰라도 사랑은 더 하고 제곱해 baby.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이 찾아온 듯이 꽃피는 내 맘에 나비가 돼 날아와 나에게 지새 난 또 설레잖아. 거쳐만 수백 가지 그 속엔 100만 가지 이유들로 네가 좋아 baby. 해가 두 번 뜰 때까지 옆에 있어줄래 같이 더 말해주고 싶어.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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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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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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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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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해 내 맘이 너를 원해 주정 부려도 예쁘네 빌려 영화는 싫은데 너와 함께면 10번을 받아 오케이 봄이 나를 위해 주네 5-star S-line 맘에 Six sense 반전 매력에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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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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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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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son I like you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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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네 이 노래 불러줄게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알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네 내가 다 말해줄게 네가 좋은 이유 got millions. 안녕하세요. 다이나입니다. 오늘 가이드북 준비되셨나요? 네, 거기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020 학년도 데뷔 다이나 전공음악의 1년 스케줄. 작년하고는 또 다른 방식이 채택되어져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성학과 기본이론반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성학에 관련된 것은 역시 연조본 1, 2권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줄 정리가 기본이론반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 연도에 새롭게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개론서를 읽는 힘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론서 강독반이라고 해서 매 시간 끝나는 시간 1시간씩 제가 개론서를 구조화시켜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고 집에 가셔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정리 오늘 한 줄 정리를 외웠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쭉 고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개론서를 강독하는 반이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 또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론 강좌에서 매 마지막 시간에 청음 테스트와 답지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학원에서 나와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청업 테스트를 좀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할 거고요. 3, 6월 달에 단가로 해서 16주차 시로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심화 1, 심화 2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령 서양음악사를 한다면 바로크까지는 심화 1, 그 다음에는 뭐 심화 2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국악음악교육론,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가 모두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16차시, 그러니까 16차시 혹은 17차시까지 아마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설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보는 거가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일적인 거하고 또 같이 겸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항상 이렇게 캐치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특히나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주차, 2주차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진도가 벌려져 버려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주차, 두 주차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바로 좀 캐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월부터 6월까지 16차시 내지 17차시로 길게, 대신 적게 보는 대신에 깊게 들어가겠죠. 3개를 갖다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2개는 직강을 듣고 1개는 그냥 인강을 듣고, 시간에 대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집중을 해야 될 과목에서는 직강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 숙지하고 있으나 이거를 좀 시간을 좀 유들유들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정리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거에서 심화돼가지고 심화와 관련된 한 줄 문제가 나갈 겁니다. 물론 한 줄 문제라고 해서 한 줄로 딱 써져 있는 것보다도요, 오히려 기입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좀 단답형식으로 이거는 이거 하고 정확하게 외우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는 것 같아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거를 단답형식으로 외워가는 연습을 이 한 줄 정리에서, 한 줄 정리 심화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답지도 같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때때에 맞춰서 문제에 따른 답을 연결지어서 지금부터 외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7월 달부터 외우게 되면 큰일 나죠. 종음셋은 기본교재가 더 이상 아니죠. 종합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라우트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들베라든지 웬만한 어떤 악보들이 다시 제가 선생님들이 보기 좋게 다시 사보를 해서 새로 개정된 종음셋에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악보 분석이 일어날 거고요. 물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음셋에서는 악보 분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용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여기에서 주로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용어들은 한 줄 정리해서 외우고, 구조화 작업에 대한 것은 종음셋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것들의 연결고리를 갖다 쭉 글로 읽어보는 작업이 마지막 개론서 작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충분히 많이 외웠기 때문에 개론서가 이제 더 이상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국악과 서양음악, 음교론에서 모두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외웠다 싶으면 기출문제를 갖다 정답과 문제의 답을 맞추는 형태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완전히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수준이 여기까지 나왔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6회만 실시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하나 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진이 빠지고. 그런데 모의고사 하나를 갖다 온전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운영이 어떻게 됐었냐면 9시부터 보통 12시 정도까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1시간 점심시간을 가진 후 거의 오후 5시, 6시까지 그 한 해분에 대한 풀이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모든 문제들이 통합형으로 갈수록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자라는 악곡이 나왔다면 이거에 대한 역사가 어떻고, 이거에 대한 문헌이 어떻고, 이거에 대한 음악적 특징이 어떻고, 여러 가지를 갖다 같이 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총정리의 어떤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한 해분에 대한 해설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의고사 한 해분을 풀므로써 얻는 지식들은 양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해설지는 어떻게 담아졌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틀리고 나면은 찾아봐야 되잖아요. 찾아볼 시간이 어딨어. 관련된 근거 문헌들을 모두 담다 보니까 페이지가 5, 60페이지씩 한 해분 모의고사에서 5, 60페이지씩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생님들이 다른 어떤 개론서를 찾아볼 필요 없이 그 해설지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이론반은 종음셋 전체를 갖다가 5주 안에 이론을 총정리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가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가고 선생님들이 계속적인 어떤 질문과 대답을 핑퐁 게임처럼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2차에서 수업 시험과 토론과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사항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16주차 시로 해서 심화를 갖다가 잘게 쪼개서 좀 더 깊게 보는 수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실기가 워낙 이제 강세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매번 테스트를 해서 계속적인 자극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강좌 마지막 시간에 개론서 강독반이 있다라는 것도 작년과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구조화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든지 지금 한글맵 같은 교재를 활용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빠른 시간에 우리가 많은 내용을 탐독할 수 있는 것은 마인드맵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조화 작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음셋이나 한 주 정리에 있는 것들을 보고 동영상의 오디오 자료 활용해가지고요. 분석하는 거가 여기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거를 핵심 용어들을 외우는 단계가 바로 3단계겠죠. 한 줄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들을 연결해서 개론서로 마무리하는 단계로 수업은 진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특별 강좌는 저희가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테마 강좌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차반에서 정가 특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하는 특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스파르타 캠프가 8월 두 번째 주에 3박 4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마 접수가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원활하고 좀 체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급했다 싶어가지고, 아마 4월, 5월 정도에 접수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요소, 그 다음에 성취 미안해요, 기준에 추천해줘서. 대한 해설, 딱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때쯤이에요. 있어요? 교육과정이죠. 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이 점이 2009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2009와 2015를 갖다 비교하는 것들, 혹은 2015 안에서도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을 갖다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거가 필요하죠. 다양한 교육과정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교육과정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5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을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다 보면, 자, 한번 봐볼게요. 음악의 구성, 연주법,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수준 표현 영역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테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감상 영역에서는 개념, 오케이. 그런데 지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연주 형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다양한 종류의 음악 해가지고 용어가 다른 점이 여기서 하나가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공통적으로 해결을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구분지어서 외우면 훨씬 더 어떠겠어요? 교육과정이 가벼워지겠죠. 1월 달에 진행되는 기본 이론반에 대한 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한 줄부터 쓰자 이거예요. 자, 한 줄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 줄 정리가 지금 뭔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기본 이론 수준에서 정말 한 줄로 물어보고 한 줄로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악곡 파트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기입형처럼 뭐 대평 열한국을 써라. 그 다음에 뭐 정답 열한국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 기입형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묘절의 종지형을 밝히시오. 응계의 특징을 밝히시오. 박자의 특징을 밝히시오. 이렇게 한 줄로 물어보고 한 줄로 답하는 과정이 기본 이론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화에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3월부터 6월까지도 한 줄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심화되는 거죠. 같은 종묘제례학에서도 아까는 11곡을 갖다가 써봐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인입장, 일변, 구변, 인출장 공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에 좀 더 깊이가 더 들어가는 예를 들어 역사적인 것까지 같이 나오게 되면 종문제략의 소가고 뭐 인편과 신편을 비교할 때 이 악곡의 구성의 어떤 변천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것으로 역사적인 것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 줄 정리이지만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완벽하게 외워졌을 때 저것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론서를 통해서 맥락을 정리하는 거 한 줄을 갖다가 저렇게 정확하게 외우고 나야지 우리가 이런 긴 문장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자면 종묘절의 응계가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음응계라고 안 써져 있죠. 그런데 오음에다가 지금 고나 응 해가지고 칠음까지도 포함돼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종묘제략에 오음응계 말고 칠음응계도 있더라라는 것을 저렇게 지금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개론서의 글을 읽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글이 풀어졌겠구나라는 것까지 보이셔야지 개론서를 정확하게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학이 또 1월달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곡의 진행 중에서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음높이. 자, 미, 레샤, 미, 파, 솔, 라, 시, 도, 레가 샵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임시표가 같은 마드에 있는데 음높이만 달라집니다. 자, 저게 임시표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로마 숫자가 달라지겠죠. 자, 화성학의 지금 첫 번째 1주차에서 했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 1월 달에 했던 건데요. 작년이 아니죠. 아직 연도가 안 바뀌었죠. 올 1월 달에 했었던 건데요. 화성학이란 화음을 쌓는 거 이전에 말하자면 음계가 어떤 거냐, 조성이 어떤 거냐, 바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임시표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악전 문제죠. 악전을 갖다 정확히 하셔야지 화성학에서 이상한 실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서 가는 거가 화성학 기초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각보다도 시험에서 많이 무너지는 거가 뭐 프렌치 6를 몰라서 조만 6를 몰라서가 아니라 저렇게 임시표가 적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클래프가 바뀌어지면 적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서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출발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어서 보여주세요. 내가 샵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접으실래요?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일 겁니다. 선생님들이 얼굴을 거의 뭐 책상에 거의 묻어가듯이 그렇게 보고 있어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확인 작업이 필요할 때 지금 이 부분도요. 전체 3화음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접읍시다. 자, 총정리합시다. 할 때 제가 접으세요 라는 말 잘 할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저 좀 보세요. 저 봐주세요. 저 보세요. 그럴 땐 저를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정리 배울 거라고요. 뭔지 잡고. 3화음의 정의부터.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종류가 무엇이냐? 4가지 종류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볼 거라고요? 장조에서 3화음. 거기서 뭘 볼 건데요? 로마 숫자 기호 표기 볼 거라고요. 장조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단조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죠. 그러면 로마 숫자 기호표가 달라지겠죠. 화음의 종류가 뭐냐, 성질이 뭐냐 라는 그 제목을 알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안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도 화음의 성질이 뭐냐라고 던지니까 화음의 성질 뭐 써야지? 그냥 로마 숫자로 쓰고 나서 끝이 나버리죠. 2018년도 11월 24일 날 우리가 지난달에 시행했던 A형 문제예요. 화음의
성질을 쓰시오라고 하니까 저걸 갖다가 무슨 부감칠이라고 써야 돼? 아니면 장단칠이라고 써야 돼?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화음의 성질 하면 장이냐 단이냐라는 것이 바로 성질이죠. 그래서 화음의 종류가 뭐냐, 성질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정확한 답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상위 단계 분석 수업으로는 악곡 분석 혹은 이제 형식 분석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부부터 해서 1부, 2부, 3부, 복합 3부, 론도, 변주고, 소나타 형식까지 모두 분석하는 수업인데 이 수업은 역시 마찬가지 따로 개설되지 않고 심화 서양음악에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미파렐레미 마디 11마디 미미파렐레미 도하고 끝날 것 같았는데 애가 어때요? 종지를 회피하고 뒤에 6마디 정도를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 완벽하게 끝나는 거는 언제? 16, 17마디에서 5도, 1도 이렇게 끝났었죠. 자, 이걸 고려해서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항상 분석 시간에는요, 실음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음악을 들으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하프 캐던스 대조악절이죠. 5도, 1도 후행악구를 확장시킵니다. 5도, 1도 해서 종사할 것 같은데 회피하고 6마디를 확장시켜서 5도, 1도로 여기서 네, 이렇게 분석 수업은요, 마찬가지 악곡 분석 외에 우리가 대입법이 또 역시 진행이 되는데요. 대입법은 아마 특강 강좌를 해서 따로 시간을 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진행되었던 대입법 특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끔 제가 화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 놀리지 마십시오. 화상기로 해서 제가 분석을 해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얼굴이 필요 없죠. 그래서 화상기로 이렇게 지금 악보를 놓아둔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자, 지금 보니까 A 앞에 모티브에서 도레미파레미도 이거 지금 나왔었던 거 있었잖아요. 얘를 뭐 한 거예요? 전이한 거예요. 라솔파 미솔파라 솔파 미레 도미레 파 미레 도미라 도시레 도시라 솔파라 솔시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애가 시퀀스 4번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선율은 어떤 선율이라고요? 모티브에서 인버전된 전이된 형태가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심화 과정에서 이제 3개의 과목이 있죠. 음교론, 서양음악사, 국악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애워라가 아니에요. 가장 고차적인 지식을 본 다음에 정말 그 기본이 왜 기본일 수밖에 없는 것까지 그 선까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교론을 보시면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음악의 경험이 뭐냐, 음악의 뭐 음악성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그 단어만 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주변의 모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까지 모든 것을 다 독파한 다음에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키워드일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거를 간파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는 이제 음교론에서도 마찬가지 논술 문제가 이제 논술이 없어지죠. 서술형 문제가 나가고 그거에 대한 채점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이 쓰셨던 거를 바로 스캔해가지고 그래서 채점 과정이 보여졌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음악들이 주를 이루었었죠. 그게 비운의 작곡가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프로코피예프나 쇼스타코비치 같은. 지금 이 부분이요, 딱 미학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관련주의, 형식주의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올해 지금 음교론에서 제가 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의 어떤 사용 용도, 목적과 관련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연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음교론에서 서양음악사를 끌어올 줄 알아야 되고 음교론 안에서 국악을 끌어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했는데? 표현했는데. 언어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언어를 표현하지 못할 그 무언가를 뭘로 표현해요?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서 그 표현의 질을
갖다 추구하죠. 좋은 어떤 질을 추구하려고. 리버 엘리어트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저런 어떤 용어들, 형식적 속성이 뭐냐, 표현적 속성이 뭐냐라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활자로 외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적 속성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한참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문교론에서의 주요 컨셉은 그렇게 될 거예요. 개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나의 말로, 나의 월딩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려움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진행해볼게요. 네, 아까 그렇게 불렀던 것도 3, 4, 7, 8이 반음이고 저렇게 부른 것도 3, 4, 7, 8이 반음이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2차 때. 근데 꼭 2차 때 나오면 장조는 뭐냐면요.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갔을 때 3, 4, 7, 8 반음이 이게 지금 장조예요. 보시면은요. 총론책과 기초책에서 문단 정리가 되어 있는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이나 기초책을 그냥 통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문단에는 그 문단에서 요약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단별로 끊어서 아마 자료에서도 나가게 되겠지만은요. 한 줄 정리 외에 음교론에서는 1문단에서 어떤 내용, 2문단에서 어떤 내용 해서 한 줄로 정리돼가지고 표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교론은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서양막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주제 들어볼까요? 아까 음교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서양막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양몽스럽네요. 자, 그리고 나서 피터 늑대라는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기억해 두세요. 용어. 인민을 이해하는 음악.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반영해서 인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음악들을 강조를 했었었죠. 이번 논술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쇼스타코비치 가볼게요. 쇼스타코비치. 자,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 일기의 모더니즘 작품. 그래서 미진스부그의 맥베스 부인 해가지고 나오는 이 부분은요. 잠시 우리는 PPT에서요. 이 조금세대 여러분들이 조금세대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PPT에서 지금 조금세대에 대한 이 어떤 내용을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건지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셋은 지금 올해 사용됐던 조금셋입니다. 무대에서는 이제 왕자님, 공주님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사장님하고 노조가 나와요.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반영을 했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스탈린 정권에서는 이걸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정부를 풍자한 오페라 코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 사람도 역시 어떠냐면 교향곡 5번, 네, 이렇게 유명한데요. 혁명 한번 들어볼까요?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를 되고 있는데 출판사마다 제시하는 악보가 다르죠. 종엄셋에서는요, 교과서에 있는 악보들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재정렬을 했습니다. 이 어떤 식으로 정렬을 했냐면 작곡가가 시기별로 작품의 경향성이라는 게 달라지는데 특히 현대음악 파트는 그게 좀 더 심하죠. 왜냐면 급변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즈 스윗이라는 작품이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를 되고는 있지만 그거는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후에 대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재즈 스위트죠. 우리가 들은 이 재즈 스위트 바로 틀어주세요. 재즈 몽곡 해가지고 나오는데 왈츠라고 나오는 이 악곡은요,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때요? 재즈 느낌 안 나죠? 원래 1번, 지금 이거 2번이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거 재즈 스윗 2번이었다.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1번은 완벽하게 재즈 음악이었는데 그게 바로 어때요?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일부러 2번을 갖다 러시아의 예술적인 표현으로 만들었다. 그게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거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걸 음악과 생활적인 측면에서 영화 음악이라는 것으로 소개를 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양 음악은 이렇게 조금셋에 있는 악보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험을 통해서 좀 더 감각적으로 익힌 다음에 그거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갖다가 조금셋에 있는 개념으로 정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장중하게 부르려면 어때요? 동창이 아마 저녁 한 6시, 7시 피곤해질 쯤인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가사요. 동창이 어때요? 황중에서 동창이 못 부르는 노래지만 열심히 부르면서 합니다. 형태들이라든지 보면 주로 어때요? 미에서 그 낮은 황에서 떨어지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가벼워지면은 어디에서 식임새가 있으면은 가벼워져요? 싸름 하면서 위에서 떠니까 뭔가 가벼워지는 소리가 들리죠.
마찬가지입니다. 국악도 역시 실습을 통해서 정관부하고 오선부 분석하면서 음악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좀 외울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죠. 악보를 보시면은 일단 악보의 단락에 나오는 그 부분이 악장 가사를 보면은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뭐 이렇게 해서 어때요? 굉장히 불규칙한 어떤 형태를 갖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를 갖다가 오선보를 보면 4분의 5박자였다가 막 4분의 7박자였다가 4분의 3박자였다가 정관무가 오선보와 동시에 제공이 될 거고요. 우리는 종료제례하게 박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불규칙 박자라고 그러죠. 그죠? 무패턴 불규칙이에요. 이때 말하는 무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를 한번 봐보세요. 장구를 보시면은 총구를 보고 장구를 보고 그게 불규칙한 형태구나라는 거를 파악하는 과정이죠. 더, 쿵, 그 다음에 덩, 뭐 덕, 쿵, 덩. 불규칙하죠? 어떤 장구에서 쌍편고요든지 아니면은 뭐 고편쌍요든지 어떤 패턴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패턴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3박 5박 이렇게 길이가 굉장히 어때요? 유동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패턴 불규칙한 박자. 교과서 분석반도 저희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강의 인강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추가돼야 될 것이 제가 이 교과서를 만들 때 음감비라든지 음악 연주 부분에 대한 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었어가지고요. 그거는 보충 강의로 해서 나중에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음악 교과들은 모두 다 정리가 되었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반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분석반은 지금 보이시다시피 아까 교육과정책이죠. 말하자면 교과서에서 하는 음악 활동이 교육과정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부터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 분석반에서는 수도 없이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숙지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거기서 나오는 음악적 특징 말하자면 네, 조금 뒤로 빼주시겠어요? 감상도 그냥 들어라가 아니라 음악 개념 요소들이 반영된 그런 음악적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1970년대 파리에서 개최된 제1회 교과서 분석책 교재예요. 전통 음악 분야에서 최우수 악곡으로 선정됐다라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샤론이나 겐더 같은 악기들은 실제 교과서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게 세계민요라든지 대중음악이라든지 뭐 뮤지컬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 자료를 활용을 해서 실습을 좀 들어가면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거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방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이제 선율 악기로 나오는데 좀 다르죠? 똑같은 실로폰인 것 같지만은 다른 감방이라는 악기도 가물란 시리즈에서의 악기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운지법이랑 그래서 같이 나온 거예요. 연주 형태에서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이걸 갖다가 악기 파트에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대중음악을 가지고 와서 이 악보를 가지고 와서 제가 한 박스를 갖다 갖고 하면은 코드 어떻게 누를 것이냐 대중음악이 그냥 나오지는 않을 거고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그런 운지법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답안지가 여기 제시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월드뮤직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파트로 소개가 되고 있죠. 느낌. 그래서 우리가 보사노바 어땠어요? 재즈가 삼바하고 만나면서 변형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에 네, 기출문제 풀이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교육의 철학은 뭐예요? 음악을 왜 하는가요? 그러면 미학은 뭐예요? 이런 음악적 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이라는 것이 이게 더 가치롭고 본질인 거야 라고 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거야 하고 교사가 그러면은 미학에서 어떤 교사든 철학이 도덕적 이념적인 것을 추구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교사가 이런 문장에 있는 걸 기출 문장에 있는 걸 지금 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갖다 그냥 지문하고 답하고가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떻게 조합이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을 복습해 볼게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 어떤 철학들이 그래요? 제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실제주의. 거예요. 왜 실제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주의는 쓰는 선생님 다 알아요. 자, 실제주의. 정답 맞아요. 왜 실제주의라고 말했어요? 객관적인 탐구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내면화 작업을 하는 건 내 정신해석이기 때문에 그 문장 기억나실 거예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총론이나 기초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이죠. 기출 문장에 있는 이 그러면 문장은 교육과정으로 분명히 연결해 총론과 볼게요. 기초에서 제시가 교육과정으로 됐던 연결하게 문장이다라는 되면 것을 끌고 온 거죠. 앞에 1차부터 4차, 5차까지 나오는 데들은 보면은 조화로운 인격, 바른 인격, 애국애족을 하는 거. 교육과정에 이런 대한 것 것들이 같습니다. 중심적으로 교육과정 나오는 변천사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주변적인 뒤에 1차부터 우리가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적인 목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갖다가 쭉 한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5차가 나왔다 해서 5차고 끝 할 것이 아니라 1차부터 2015까지 어떤 변천사를 거쳤느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집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풀이반이죠. 한 줄 정리하고 구멍이 좀 다를 거예요. 자, 문제풀이반은 기출을 수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준비하면 어디까지일 것인가라는 것을 예상을 해보는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짜 필요한 구멍이에요. 그래서 급한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강의를 밀려가지고 마지막에는 빈칸만 채우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신 분들 많죠? 인강을 채 못 듣고 답안지만 채워가면서 애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반에서 나오는 그 빈칸들은 정말 핵심 용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줄 정리에서 나오는 빈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맥락을 좀 깊숙하게 바라보는 거가 목표라고 한다면 문풀 문제에서 나오는 빈칸은 정말 핵심적인 용어들을 갖다가 빈칸 처리해 놓은 것들이 앞에 문제들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라, 네, 시, 네, 라. 느낌 온다.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국악이라든지 서양음악에서 모르는 악보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령상 과정을 갖다가 같이 찾아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상령상은 잘 익숙하시겠지만 중령상을 찾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 특징 하나만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유추해가는 과정들에 대한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다각도로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핵심이죠. 이제 마지막 과정이 바로 스파르타 이론반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애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때 계속적인 인출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안에 내 입에서 뱉는 말은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민요 세 지역으로 나누세요. 뭐라고요? 향교도, 강원도, 경상도 민요 뭐 있는데요? 직강 선생님들께서 대답해 주시고 있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한경도 민요는요? 신공산 타령. 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두두두두 말해보세요. 격팔, 상생법, 하생법, 상생법. 배수 올린 게 아니라 실제 속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육양성, 양률, 음녀 해가지고 나오더라라는 거 아시겠죠? 자, 황희 시 떠는 악곡들 쭉 말해보세요. 시작. 종묘, 문묘, 그다음 여밀락 시리즈, 그죠? 여밀락 만양 시리즈, 그다음에 낙양춘, 그죠? 정동만국 유한곡. 그래서 아시겠죠? 불규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지금 매기받는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냈는데 그거 갖다 틀리면 어떡해? 마지막 이제 최종 모의고사 단기문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단기문을 해야 돼가 아니라 선생님들은 리듬이라는 요소에서 단기문이라는 건 리듬의 변형 현상이죠. 그런데 그 변형 현상을 알기 전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박이라는 게 뭐야? 박자라는 것이 뭐야라는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자, 선생님 제가 지금 박이 뭐냐? 박자가 뭐냐라는 거를 나오는 건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박자의 종류, 호박자냐, 겹박자냐, 그 다음에 또 혼합박자냐. 혼합박자가 뭐예요? 초딩이에요, 초딩. 혼합박자 뭐예요? 서로 다른 호박자가 합쳐진 거죠? 정확하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것 같아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박자라는 거 모의고사 해설집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사항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근거 제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리듬 수준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박자 이런 혼합박자 박자의 종류 이야기했다면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리듬의 변형이라는 단기몸이 나왔었는데 이 단기몸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1단계에 대한 거 교과서 수준에 대한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3단계 다양한 리듬의 헤미올라라든지 폴리리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것까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또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리듬에 이거 다음에 좀 복잡한 리듬. 그죠? 뭐 폴리라든지 뭐 헤미올라라든지. 근데 당시에 시험 문제에서 뭘 제일 많이 어려워 했냐? 헤미올라. 오히려 선생님들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숙지하는 나머지 정말 기본적인 단기범을 놓치고 헤미올라를 했던 게 그 당시 가장 많이 했던 오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생각보다도 1단계와 2단계 수준에서 나오는데 선생님들 오히려 더 복잡하게 생각해서 오류를 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교수법과 갔었을 때는 교수법까지도 연결해봐야죠. 되는 것까지 가셔야겠죠. 사실주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사실주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됐어요. 이래 모의고사예요. 한번 볼게요. 저는 잠시만요. 선생님 스탑 좀 해주겠어요? 자, 선생님 사회주의가 여기선 포커스가 아니죠. 여기서 포커스는 리얼리즘이에요. 자, 리얼리즘 여러분들 오페라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카르멘 교과서에서 2015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페라입니다. 18세기 우리가 19세기 이제 뭐 리얼리즘에 대한 거 베르스모 오페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1회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베르스모의 어떤 작품, 미술 작품과 그리고 카르멘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리얼리즘이 어떻게 됐었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리얼리즘을 관통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사회주의에 꽂히신 분들이 많은데 사회주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앞에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1회 모의고사에서 당시에 1번 문제에서요. 이 행진곡이 나와가지고 관련주의와 그 다음에 형식주의를 갖다 1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드렸던 거고 같은 1회 모의고사에서 10번 문제에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넘겨주세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거 사실주의 이번에 나왔던 게 사실주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프랑스의 작품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베르스모와 연결하고 이게 이제 다른 나라 볼셰비키 혁명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까지 연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강의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음교론에서 그 다음에 심한 과정에서 문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모의고사에서까지 지금 여러 번의 반복 과정이라는 거가 있었죠. 특강에 대한 거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3월 달에 이번 교육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계성과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문학과의 연계, 그림과의 연계. 근데 그게 연계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요소들 때문에 연계가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빼서 특강으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만의 그림하고 인상주의스럽다라는 거를 교과서에서는 순간의 어떤 인상,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것 같은 그 순간의 포착. 지금 입술을 잘 보세요. 곧 플루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요. 실제 군인이 부른 건 아니에요. 우리나 이 노래 목신의 전주, 드뷔시의 전주곡, 교양시 전주곡을 목신의 전주곡을 들어보셨는데요. 하프 소리 같은 느낌이죠? 인상주에서 자주 등장하는 악기죠, 하프 소리. 앞에 주제 선율이 나온 것이 C샵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중심의 한가운데 중심으로 흘러가는 건 어디에서 끝납니까? 도, 시라라라, 솔. 어디에서 끝나요? 솔 샵이에요? 솔 내추럴이에요? 솔 내추럴. 자, 그러면 C 샵과 G의 음정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증사도예요.
토널리티 뮤직에서는 극도로 싫어했던 진사. 일부러 골격의 축을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왜? 조성음악에서 벗어나려고. 자, 시작할게요. 저희 두 번째 우리 특강 강사님 씨 바디 퍼커션. 지난주에 2차에서 또 외부 특강 강사님 신체 표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바디 퍼커셔니스트하고 같이 외부 특강이 진행됐었습니다. 궁치 따치 궁치 따치 궁치 따치. 오케이. 자, 이걸 바디 퍼커션으로 하면요. 마지막 셋 넷. 이제 용기 있게 도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패도 학습이고 뭐 도움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실패를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야죠. 왜 마음 쓰라린 거를 담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본인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세상의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선생님 스스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요. 나한테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게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서 부족함이 있는 건가? 왜냐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극도로 외로움을 타시거든요.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공부하다 외로워서 병이 나는 거지. 관계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지적인 가르침인 건지 본인 스스로한테 물으셔서 이 공부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합격해서 제발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지 맙시다. 아시겠죠? 모든 선생님들 제가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h, ah, ah.